안녕하십니까. 아이캔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캐논료 분류 어플리케이션 팀의 김하영, 나준호, 박성종, 성현준, 이혜인, 그리고 발표를 맡은 팀장 안서연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주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캔 음료에는 점자가 음료, 탄산, 맥주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을 뿐 뭐 이게 코카콜라다 아니면 펩시콜라다 이렇게 적절하게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음료인지 점자로도 구분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캔 음료 구분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은 아주 잘 예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아이캔시 팀은 캔 음료 분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아이캔시 개발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캔 구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발표를 듣기 앞서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갸우뚱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근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장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시각장애인의 10명 중에서 8명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이 아닌 저시력 장애인입니다. 저시력 장애인이란 명암을 구분할 수 있거나 아니면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등 잔존 시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의미하고 이게 오히려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외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미 시중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의 보조 도구로서 적절히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본격적인 프로젝트 설명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데이터 준비에 관한 파트입니다. 저희는 모든 캔 음료 종류에 대해서 다루면 참 좋겠지만 시간의 한계상 캔 음료 총 37가지 종류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각 500장씩 크롤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저희가 네이버 창에 안바사 캔을 검색했는데 밀키스가 나오죠. 이렇게 크롤링을 할 때 부적절한 데이터들이 수집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이미지별 좀 주요 피처를 잡아서 너무 저희의 주어진 라벨과 일정 수치 이상으로 이렇게 피처가 많이 다르다라는 그런 좀 상이한 이미지들을 대충 제거를 해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성능이 좀 만족스럽진 않아서 활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좋은 휴먼 프로세싱 공장을 가동했는데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수작업으로 좋은 데이터셋들, 양질의 데이터셋들을 잘 구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링 파트입니다. 저희는 일단 욜로 V8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좀 모델링을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욜로 V8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그 중에서도 가장 디폴트하고 가장 작은 베이스라인 모델을 실행할 결과입니다. 욜로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가장 디폴트한 세팅으로 돌렸는데도 테스트 어큐러시가 각 레벨별로 0.7에서 0.9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을 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모델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단순한 테스트 어큐러시에 대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미 어떤 캔을 잡고 찍게 되실 때 초점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거나 정확한 거리에서 찍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저희가 가장 많이 고려한 것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진을 촬영할 때 적절한 구도로 적절한 위치에서 촬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구도에서 좀 챌린징한 이미지들을 잘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미없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서 거의 1에 가까운 좋은 테스트 어큐러시를 달성하는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챌린징한 이미지들 중에서 앞선 3개, 상하가 뒤집히거나 뒷면만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이 모델이 아주 잘 맞추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마지막 멀리서 찍은 이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디텍트를 하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만든 좋다고 생각했던 모델의 한계는 이렇게 멀리서 찍은 사진들에 대해서는 예측력이 약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민해본 결과 멀리서 찍은 게 문제라면 캔을 오브젝트 디텍트 한 다음에 그 캔 부분만 크롭한 후에 그 크롭한 이미지를 넣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은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고안한 최종적인 모델의 구조는 이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먼저 멀리서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어떤 사진이든지 이렇게 인풋으로 넣습니다. 그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카스캔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박스 테두리가 쳐져 있죠. 이게 캔이라는 오브젝트를 디텍트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따로 크롭을 해서 여기에 있는 카스 사진과 같이 크롭된 이미지를 얻어서 이것을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넣어서 프레딕션을 얻는 과정으로 모델링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장 단적인 예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왼쪽에 저희가 아까 그 제일 좋았던 모델에서 저 사진을 넣었을 때 예측 결과가 포카리 스웨트일 확률이 0.63이라고 나왔어요. 카스인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용한 모델에서는 크롭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넣은 결과 카스일 확률이 1이다 라고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프론트엔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론트엔드 부분은 리액트 네이티브랑 엑스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했습니다. 또 저희가 또 구현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카메라 기능은 엑스포 카메라 모듈을 이용하여서 구현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코카콜라라고 코카콜라 이렇게 뜨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읽어줄 수 있는 TTS 기능은 안드로이드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토크백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 프론트랑 백이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 슬라이드에서 좀 정리해가지고 나타내 봤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네이티브와 플라스크가 REST API를 통해서 소통하게 됩니다. 이때 REST API는 유저가 사진을 촬영하면 이미지를 백엔드가 프론트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라스크와 서버가 gRPC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gRPC를 통해서 이미지 파일을 청크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이트 어레이로 변환한 후에 이를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gRPC를 사용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자면 먼저 저희가 흔히들 사용하는 REST는 단일 리퀘스트, 단일 리스폰스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gRPC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 리퀘스트와 스트림 리스폰스가 가능해서 속도가 빠르고 또 다양한 리퀘스트를 동시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서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버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VM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서버를 가동하였고 여기서 굳이 AWS EC2 안 쓰고 왜 GCP를 썼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GCP가 gRPC와 이것보다 조금 더 호환이 잘 된다라고 해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전반적인 설명은 다 끝났고 저희 이제 같은 팀 혜인님 모셔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시험 스크린. 이제 토크백 기능 네, 저희 이제 안드로이드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토크백 기능을 켜가지고 어플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과 연결 앱에 대한 화면 일기 사용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폰에도 다 있는 거라서 궁금하시면 켜보실 수 있습니다. UI 홈, 엑스포그 이켄시 V2, 세개 중 두 번째. 네, 저희가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진 촬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혜인님께서 마스크 안대를 쓰고 한번 테라캔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그 이켄시 V2, 세개 중 두 번째. 활성화하려면 두 번 탭하세요. 엑스포그, 아이캔시 어플리케이션. 화면 중앙에 버튼이 있습니다. 아이캔시 어플리케이션. 아이캔시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터크백을 키면은 터치가 조금 어려워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찍기. 촬영 버튼. 네, 저희 이제 카메라 버튼이 나왔고요. 탭하세요. 하단 중앙에 촬영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터크백이 촬영 버튼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려면 두 번 탭하세요. 네, 이렇게 촬영이 되었고 저희 모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캔. 웃어주세요. 네, 저희 이렇게 테라캔 잘 나오는 걸로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실 것 같아서 제가 15분 안에 끝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서 조금만 더 마무리 멘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일단 저 테라캔은 저희가 어제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맛있게 마시고 남은 캔들 중에 하나였고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생각했던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캔 분류 기술을 만들어서 어플을 만들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시각장애인 분들 입장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구성을 해야 되면서 어떤 기능을 좀 어떻게 그 다음에 뭐 모델 구성에 대해서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조금 오래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모델을 무겁게 가지 말자. 그 다음에 또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고려를 했는데요. 아까 저희가 챌린징한 이미지를 해가지고 좀 성능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캔을 예쁘게 찍어서 좋은 성능을 여러분들께 보이는 데 집중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뭐 뒤집어서 찍던지 아주 이렇게 멀리서 찍던지 이렇게 흔들어서 찍던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골랐거든요. 이렇게 뭔가 데이터의 기술의 끝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점에서 아주 뜻깊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제 루프탑이 있는 아주 낭만 있는 파티룸을 빌려서 결국에는 루프탑 파티 못하고 밤샌 후에 저렇게 나가서 여유 있는 척 사진 한번 찍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불쌍하게 컵라면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600원짜리 트러플 파스타를 먹고 있는 저희 선정님과 차기 회장님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포즈를 먹고 있는 게 좀 인상적인데요. 이제 진짜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A 5명, GE 1명으로 사실 이거 모델링 어떻게 하지? 이거 백엔드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들 너무 만능이셔가지고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선배기스 두 분과 저보다 너무 똑똑하신 동료기스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터크백을 키면은 터치가 조금 어려워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카메라 버튼이 나왔고요. 이렇게 터크백이 촬영 버튼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이 되었고 저희 모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